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이번 영상은 각 팀의 이적 시장 막판 결산 영상이고요. 토트넘 시간입니다. 이적료는 트랜스퍼 마크트를 기준으로 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토트넘의 첫 번째 인 사비 시몬스입니다. 라이프치히에서 데려왔고요. 이적료는 6,500만 유로, 우리 돈 1,059억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놀랐던 이적 중에 하나입니다. 시몬스라는 선수, 분데스리가 내에서도 아주 초특급 재능 중에 한 명으로 평가받던 선수이고 상당히 유망했기 때문에 무언가 이번 이적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토트넘에 막판에 합류한 게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놀랐던 부분이고요. 사실 토트넘이 공격형 미드필더 영입하는데 모건 깁스 화이트나 에제 같은 선수 성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보면 또 장기적으로는 더 좋을 수도 있는 딜이 성사가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토트넘에서는 멀티 포지션으로 기능할 수 있겠죠. 왼쪽 윙어로 뛰거나 가운데 공격형 미드필더로 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공격형 미드필더를 맡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지금 메디슨과 클로셉스키가 당분간 부상으로 없을 예정이기 때문에 공미자르에서 사르와 번가라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데스리가에서 프리미어리그로 넘어온 선수들 중에 적응을 아쉽게 하지 못하는 선수들이 꽤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 분데스리가산 사비 시몬스가 또 토트넘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잘 데려온 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선수는 모하메드 쿠두스입니다. 쿠두스는 웨스트햄으로부터 데려왔고요. 이적료는 6,380만 유로, 우리 돈 1,039억입니다. 프리미어리그 2시즌 뛰면서 꽤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검증을 마친 자원을 데려왔다. 그래서 이적료도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쿠두스의 활약은 금액에 맞는 활약을 해주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완전히 금액을 뽑아냈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 금액에서 오는 어떤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런 기대치를 좀 충족해주고 있다는 생각에 괜찮은 것 같고요. 또 프랭크의 전술과도 되게 맞다는 게 눈에 띄는 측면입니다. 프랭크 특성상 이제 윙어에게 많은 지원을 해주기는 어렵고요. 윙어가 가끔씩 버텨주면서 공 살려주면서 소유권을 유지해주는, 어떻게 보면 혼자 나가서 고생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역할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쿠두스가 그런 역할들을 되게 잘 해준다. 그래서 프랭크의 오른쪽 윙어 핵심적으로 활용될 수 있지 않나 싶고요. 또 프랭크한테 궁금한 건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의 경쟁력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이번에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대진표를 꽤 괜찮게 받았기 때문에 저는 또 다이렉트 16강 노려볼만 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또 쿠두스 같은 선수가 어떤 활약을 해줄지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은 마티스 텔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으로부터 데려왔고요. 이적료는 3,500만 유로, 우리 돈 570억입니다. 사실 텔이 지난 반 시즌 동안 임대를 토트넘으로 왔었고 그때도 엄청 많은 기회를 받지는 못했고 지금 시즌 초반에도 경기 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많은 기회를 받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텔에게는 안 좋은 이슈가 생겼는데 토트넘이 팀 그로운 선수가 부족하게 되면서 25인으로 명단을 꾸릴 수 없게 되었고요. 그렇게 되면서 오도베르와 텔, 뭐 이런 선수들 중에 한 명을 선택했어야 했는데 토트넘은 오도베르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서 텔은 챔스 명단에서 제외가 됐고요. 게다가 시몬스라는 선수가 영입돼서 잠재적인 왼쪽 윙어 경쟁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텔 입장에서는 경쟁이 매우 험난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실 어린 선수는 또 어느 정도 경기에 출전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성장이 멈추지는 않을까 조금은 걱정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일단 텔이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2, 3옵션 경쟁자인 오도베르를 이겨내고 확실히 2옵션으로 자리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컵대회나 리그에서 좀 출전 시간이 부여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때 무언가를 보여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 선수는 케빈 단소입니다. 랑스라는 팀으로부터 왔고요. 이적료는 2,500만 유로, 407억에 왔습니다. 지난 시즌 이미 임대로 왔었던 자원이고 이번에 완전 이적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각보다 준수한 수비력을 가지고 있고 꽤 무난한 활용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옵션 센터백으로 생각했을 때는 뭐 이 정도 선수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선수고요. 드라구신이 십자인대 부상에서 얼마나 복귀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또 드라구신까지 더했을 때는 토트넘 센터백 뎁스가 정말 탄탄하다. 게다가 부슈코비치도 임대에서 돌아온다면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상당히 상위권의 센터백 뎁스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단소가 토트넘이 잠그는 그런 양상에서 백스리도 소화를 잘 해주기 때문에 여러모로 좋은 영입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다음 구매 선수 간단하게 알아보면 부슈코비치를 하이두크 스플릿에서 데려왔고요. 이정료는 1100만 유로 179억 정도에 데려왔습니다. 07년생 어린 센터백 유망주고요. 피지컬이 진짜 미쳤습니다. 이게 07이 맞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피지컬을 보유하고 있고 이번 시즌은 함부르크로 임대를 가서 또 경험을 쌓고 올 예정입니다. 그 다음 타카이 코타고요. 가와사키 프론탈레 일본에서 다이렉트로 토트넘으로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580만 유로 94억 정도에 데려왔습니다. 일본 국적의 어린 센터백이라서 아직 기회가 많지 않고 지금 또 부상에 있기 때문에 언제쯤 첫 기회를 받을지는 모르겠는데 또 기회를 보고 경기 뛰는 거 보면 조금 더 평가가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임대로 데려온 선수들입니다. 큰 임대 두 건이 있었죠. 파리 생제르맹에서 랭달 콜로무안이라는 선수를 임대로 데려왔고요. 스트라이커 자원입니다. 단순 임대고 솔랑키와는 조금 다른 스타일이에요. 무안이는 라인 브레이킹, 위치 선정 이런 것들에 능하고 완전히 피지컬적으로 포스트 플레이에 능한 느낌보다는 오히려 그 공을 결을 살려서 자기가 직접 돌아서는 그런 능력들이 있는 선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의외로 박스 안에서 헤더 득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콜로무안이라는 선수가 솔랑키와는 또 다른 느낌으로 이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고요. 그 다음은 주앙 팔리냐입니다. 팔리냐는 바이에른 뮌헨에서 임대로 데려온 자원이고요. 선택 이적 조항이 포함된 임대입니다. 그런데 맨시티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역할에 집중을 시켜준다고 하면 또 충분히 결과값을 뽑아낼 수 있는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프랭크볼에서는 꽤나 존재감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시즌은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팔리냐라는 선수가 얼마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지에 따라서 또 토트넘과 계속 동행할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저는 괜찮은 영입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아웃입니다. 먼저 손흥민이 LAFC로 떠났습니다. 이정료는 2200만 유로 358억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토트넘 레전드의 이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또 국가대표전에서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경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손흥민 하는 거 보니까 개인적으로 그냥 축구팬의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좀 미련이 남더라고요. 그 정도로 LA에서 뛰다 보니까 몸이 점점 올라오면서 우리가 옛날에 알고 있던 그런 가벼운 손흥민의 모습을 좀 볼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을 느꼈고요. 또 토트넘 입장에서는 손흥민을 정말 복덩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오랫동안 팀에 많은 활약을 해주고 또 손흥민이 가져오는 그런 금전적인 이득들, 사실 손흥민에게 주금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손흥민이 벌어들이는 유니폼적인 수익, 아시아 투어에서 벌어들이는 수익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토트넘 구단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손흥민이 큰 기여를 하지 않았나 싶고 커리어 마지막에 메이저 트로피 생겨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기뻤습니다. 그 다음 브라이언 힐입니다. 브라이언 힐이 지로나로 떠났고요. 이정료는 600만 유로 97억 정도 됩니다. 브라이언 힐은 프리미어리그에서는 피지컬 문제로 잘 적응하지 못했고요. 또 그렇게 하다가 밸런스가 깨지고 휘청휘청 되다 보니까 자기 플레이를 잘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로나 임대 갔을 때는 꽤 괜찮은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로나에서 국가대표 뽑히기도 했고 또 스페인이다 보니까 자기 조국이라서 또 말도 잘 통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또 적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나마 토트넘이 힐을 어린 나이부터 데려왔기 때문에 지금 또 어린 나이에 팔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브라이언 힐이 지로나에서 어느 정도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기타 아웃 선수들입니다. 피에르 에멜 호이비르 이정료는 1350만 유로 220억 정도로 마르세유로 향했고요. 이거는 선 임대 후에 이번에 완전 이적을 하면서 이정료가 발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키 무어가 임대로 레인저스로 떠났습니다. 토트넘 내부에서는 상당히 기대를 많이 받는 자원인데 과연 마이키 무어가 잘 성장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고요. 양민혁 선수도 포츠머스로 임대를 떠났습니다. 알피 디바인 프레스턴으로 임대 떠났고요. 알레오 벨리즈 로사리오 센트랄로 임대를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아웃 선수들 부슈코비치가 함부르크로 임대를 떠났습니다. 그 다음 솔로몬이
비아레알로 임대를 떠났고요. 알피 화이트먼 골키퍼인데 무소속, 세르히오 레길론 레프트백 무소속으로 되어 있고요. 프레이저 포스터 골키퍼고요. 무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정리를 했고요. 솔몬 같은 경우에는 이적 시장 막판에 이루어진 그런 임대 이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적 시장 총평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토트넘은 정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고, 사실 토트넘이 챔피언스 리그 가는 거, 유로파 우승한 거에 비해서는 그 낙수 효과가 조금은 적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토트넘의 스쿼드 자체가 생각보다 보강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왜냐하면 토트넘이 딱 한 곳의 자리만 뾰족하게 문제가 있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스쿼드 전체가 다시 보면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다시 보면 또 문제가 있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쉽게 이적을 결정하는 게 어려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결국에 시몬스, 쿠두스를 완전 영입했고 마지막에 임대 두 건 콜로무아니와 팔리냐 생각보다 큰 임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런 것들까지 생각하면 나쁘지는 않은 그런 이적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방출과 판매고요. 이렇다 할 판매 성과는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뭐 손흥민 선수의 판매를 제외하면 사실 토트넘이 큰 판매는 없었고 사실 뭐 토트넘이 매물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자원도 많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뭐 지금 토트넘 자원에서 팔자면 이적료를 많이 받을 자원들은 분명히 있겠지만 토트넘이 또 써야 되는 자원들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나 싶고 오히려 저는 로메로 같은 선수 지킨 건 또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는 토트넘 또 나쁘지 않은 점수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기존 자원들의 부상이 적은 게 또 토트넘 이번 시즌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